전투는 화력으로 이기지만 전쟁은 경제로 이깁니다. 성층권 비행 플랫폼은 저비용이고 끈질기게 버티며 값비싼 특수 무기 없이는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러닝 좋아하십니까? 30대 남성이 10km를 뛰는데 평균 54분쯤 걸리더라고요. 잠실 제1롯데월드에서 서울타워 거리쯤 되겠죠. 여러분이 같은 속도로 하늘을 향해 뛸 수 있다면 도착지는 성층권입니다. 지상 10km에서 50km 사이 성층권, 그 중에서도 기상현상이 끝나고 대기가 잦아드는 지상 20km 상공, 항공기가 오르기엔 좀 높고 위성이 궤도를 돌기엔 지나치게 낮은 애매한 경계입니다. 나사와 미군은 80km부터 우주 경계로 인정하지만 대기 물리학으로 보면 이곳은 하늘이라기보단 사실상 우주에 가깝습니다. 2014년 캑 우주연구소가 칼착 그리고 JPL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성층권 하부의 공기 밀도가 지상의 15분의 1에서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러닝할 때 들숨 한 번이 거기서는 20번의 헐떡임이 되는 거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뒤섞이면서 날씨라고 불리는 변덕스러움이 생기는데 거긴 우리가 아는 날씨가 없습니다. 대류가 사라진 그 공간에서 비행체는 대낮엔 지상보다 최대 37% 강한 태양 복사열을 직통으로 맞습니다. 밤에는 영하 79도의 극한 냉각을 견뎌야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펄펄 끓는 건식 사우나 같고 밤에는 남극의 보스톡 기지처럼 춥습니다. 이 가혹한 일교차가 열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가스로 부력을 만드는 경량 비행체에겐 참혹한 환경이죠. 내부 가스의 부피와 압력이 팽창과 수축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립니다. 일반 항공기 역시 공기가 부족한 성층권에서는 날개를 띄울 양력을 잃고 엔진마저 꺼져버리니까 비행이 불가능했죠. 인류가 성층권을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생존조차 허락되지 않는 가혹한 물리법칙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철수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한 기업이 이 자연의 카오스를 통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정 지역 상공에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성층권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입니다. 월드뷰의 최고 경영자 라이언 하트만의 기술 쇼케이스입니다. 월드뷰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 라이언 하트먼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월드뷰는 획기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제로 만들고 탐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거창하게 들리시겠죠? 저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 위 대기권 높은 곳엔 성층권이 존재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층권은 인류 역사에서 줄곧 무시당해 왔습니다. 항공기가 채공하기엔 너무 높고 위성이 궤도를 돌기엔 너무 낮지요. 교과서에서 한번 배우고 마는 대기층, 제대로 써먹을 만큼 이해된 적 없었습니다. 월드뷰는 바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린 어떤 지역 상공에 30일, 60일 혹은 그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성층권 비행 플랫폼을 만듭니다. 성층권에는 4가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존재합니다. 우린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밸러스트 에어로 높낮이를 컨트롤해서 우리 비행 플랫폼이 성층권에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우리가 스테이션 키핑이라 부르는 기술입니다. 원리는 단순해도 실행하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대기의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한 달짜리 임무를 컨트롤하니까요. 방향 잡기 자체가 수직적인 결정이고 그 결정이 수평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층권에서 관측하면 그 어떤 위성보다 높은 화질로 지상의 영상을 전송하면서 무인 항공기보다 훨씬 긴 채공 시간을 확보합니다. 무인 항공기는 근접 정밀도가 뛰어나지만 채공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위성은 전 지구를 커버하고 궤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같은 지점을 다시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성층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층권에서 한 달을 버티는 기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조종 그 자체에 있거든요. 2020년 네이처지에 실린 구글 룬 프로젝트 연구가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성층권 비행체에는 자체 프로펠러가 없어요. 수평으로 날지 못합니다. 위아래 높이는 오르락 내리락 컨트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바람을 탑니다. 원하는 곳으로 부는 바람길을 찾는 게 핵심이죠. 문제는 성층권 기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쓰인 악보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자, 성층권 비행체가 풍향을 예측합니다. 근데 그 오차가 무려 90도 이상 빗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힘껏 앞으로 날린 종이 비행기가 수직 추락하는 그런 개념이죠. 적도 부근에서 그 오차가 가장 극심합니다. 지상에는 기상 관측소가 촘촘하지만 성층권은 그 반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속 안개처럼 데이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따라서 부분적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인간 관제사가 기존 제어 기법만으로 궤도를 수정한다는 건 사실상 엑셀 시트를 펴놓고 태풍과 싸우는 격이었습니다. 연구진들 스스로 기존 컨트롤 기술은 사실상 안 씁니다 라고 결론 내릴 만큼 라이언 하트만 역시 이 현실을 인정하죠. 비행 계획 하나 수립하는데 최소 2주, 1분 단위로 전황이 바뀌는 AI 현대전에서 시간 지연은 곧 작전 실패를 뜻합니다. 월드뷰가 인간이 하는 수동 탐색을 버리고 팔란티어의 AI 워크플로우를 중치로 끌어올려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군 정보기관 고객들에게 이것은 어떤 영역이 더 나은가를 따지는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위성의 예측 가능성, 무인 항공기의 정밀함, 성층권 비행 플랫폼의 지속적 존재감, 이 셋을 하나의 그림에 전부 꿰매는 것입니다. 분단위가 중요한 상황에서 데이터 자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결정만이 결과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층권은 이미 작동하고 있고 팔란티어 위에 구축된 AI 워크플로우가 이걸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엔 당연히 받아들였던 하나의 제약 조건에서 시작하죠. 비행 계획 수립부터 발사까지 최소 2주가 걸렸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과학적 연구 미션에는 적절합니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 바뀌는 현장 명령 앞에서 2주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안전, 규정, 미션은 온전히 달성하면서 극적인 시간 단축. 바람이 오가는 길을 찾았다고 해서 성층권이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은 예고 없는 기상 변덕이 닥칠 때죠. 제멋대로 춤추는 기체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꽉 붙들어 매야 하니까요. 2021년 발표된 원격 탐사기구의 고도 제어 연구가 이 싸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성층권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한다는 건 닐 암스트롱이 조종사라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성층권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육지와 달리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온도의 역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공기의 마찰력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셈이죠. 결국 비행체는 밀어내는 부력과 지구의 중력, 또 공기 저항 사이에서 쉼없는 줄타기를 벌여야 합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떨어지고 기체는 팽창 한계에 도달해서 깡그리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아까 그 논문 저자들이 설계한 게 있습니다. 숨구멍과 PID 자동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개입할 여지를 애초에 싹 다 치워버린 겁니다. 라이언 하트만은 이 현실을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예전의 돌발 대응법은 개판이었다고요. 미친 폭풍이 다가오는 성층권 한복판에서 인간을 대신해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제일 빠른 생존 경로를 다시 그려낼 존재. 드디어 팔란티어의 디지털 조종사가 등판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포인트에서 팔란티어와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우린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AI 관제사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층권 미션은 A에서 B로 날아가는 비행이 아닙니다. 수주, 때로는 수개월에 걸친 작전입니다. 대기의 끝자락에서 우리 일정 따위와 무관한 바람을 타면서 수행됩니다. 물론 우리 고객사들은 이걸 중시 여깁니다. 좌표, 치료 시간, 센서 커버 범위 같은 정밀한 미션 기준,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 즉각 적응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관제사로 고객 목표에 맞는 최적 경로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역동적이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지상 통제센터의 요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냅니다. 직접 검증하고 그 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자, 이제 팔란티어와의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계획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싸움은 괴물 같은 돌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험 기상 정보, 대류권을 뚫고 올라오는 허리케인, 안전하던 경로를 순식간에 위험으로 바꿔버리는 거대 폭풍, 혹은 새로운 데이터 브리핑이 오면서 AI가 기존 판단을 전복시켜야 하는 때 시스템은 그 즉시 리태스킹되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단계가 난장판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모델링, 전화 통화, 수동 재계획, 그리고 더 확보할 수 없는 시간만 태우면서 팔란티어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비행 플랫폼 센서가 보내는 실시간 텔레메트리, 실시간 기상 데이터, 그리고 작전 계약 조건, 이 셋을 하나로 엮습니다.
그리고 작전 전체를 실시간으로 AI가 인식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기존 인간 관제사처럼 정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미션 플래닝 AI가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잡아내서 화면에 올리고 그 신호가 현재 경로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순식간에 제안합니다. AI 관제사가 이미 모델링해둔 경로 변경을 승인하고 다른 기류를 잘 타기 위해 고도를 컨트롤하고 이에 맞춰 비행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국소적 결정이 미션 전체에 미치는 연쇄 파장을 즉시 확인합니다. 바로 여기서 성층권은 더 이상 데이터만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 결과는 단지 빨라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규모 작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 비행이 끝날 때마다 우린 실제로 일어난 일, 배운 것, 내린 결정과 그 결과를 전부 가져와서 다시 축적합니다. 그렇게 미션이 쌓일수록 팔란티어의 오온톨로지는 시스템 전체의 경험치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모든 것이 다음 미션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영화 마션을 보셨겠죠? 최첨단 다기능 AI 풍선 한 대가 성층권의 마션을 깨우쳤다면 이제 드디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혼자가 아니라 떼거지로 움직인다면 어떨까? 라이언 하트만은 이제 고독한 런 서바이벌을 넘어섭니다. 수백 대가 한 몸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스웜, 즉 군집 비행으로 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멈춰야 합니다. 2024년 랜드 연구소 보고서가 짚어주거든요. 진정한 지능형 스웜은 단순히 드론 여러 대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는 스웜을 3단계로 구분해요. 수많은 기체가 공중에서 서로 통신하고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인텔리전트라 부를 수 있다고 정의하죠. 최근 22,000대를 띄운 기네스 신기록 드론쇼 뉴스에서들 보셨을 겁니다. 장관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메인 컴퓨터 단 한 대가 조종하는 거대한 공중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만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무늬만 스워밍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건 랜드가 정의한 이론이고 라이언 하트만이 던진 숙제는 보다 현실적입니다. 수백 대가 쏟아내는 센서 데이터를 지상으로 그대로 전송하는 건 통신망 한계상 불가능합니다. 4K, 8K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전장 10km를 한 번 훑으면 가로 20만 곱하기 세로 20만 픽셀, 무려 400억 화소입니다. 강남구 2.5배 면적을 사진 한 장으로 찍는데 바닥에 떨어진 담배까지 식별 가능한 화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8K 카메라 1200대가 동시 촬영한 분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열 화상이나 레이더 데이터를 합치면 용량은 더 폭증합니다. 그래서 월드뷰가 꺼내든 기술이 엣지 추론입니다. 데이터를 지상으로 쏘기 전에 비행체 자체 AI가 먼저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핵심만 압축하는 역발상이죠. 자연계로 치면 이렇습니다. 모든 걸 중앙 통제하는 묵직한 대뇌, 즉 범용 CPU를 갖다 버린 겁니다. 대신 0.1g짜리 작디 작은 뇌로 핵심 데이터만 즉각 계산하는 야생 개구리의 셈법, 즉 가볍고 빠르고 특화된 GPU를 수백 대 기체마다 심은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스크린 속 노이즈를 뒤지느라 시간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직 판단에 필요한 통제권만 쥐고 나머지 우선순위는 AI한테 넘기는 체계. 이것이 월드뷰와 팔란티어가 전장에 제시하는 때의 논리입니다. 물론 이 서사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건 기업 CEO가 투자자와 방산 관계자 앞에서 펼친 세일즈 무대이긴 합니다. 랜드가 정의한 지능형 스웜의 기술적 요건, 그리고 라이언 하트만이 우린 이제 그 체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선언한 것 사이에는 아직 검증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얼마나 빠르게 메울 수 있느냐가 월드뷰의 진짜 시험대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걸 정리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실행을 유연하게 만드는 AI 관제사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장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대목입니다. 발사 한번 성공시키고 축하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확장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팔란티어 기반 워크플로우는 하나의 발사를 더 빠르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십 개 혹은 동시에 100개를 발사하는 정도의 효율로 가능케 하죠. 이것이 하는 일은 대규모 군집 비행, 즉 스웜을 실제 작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스웜은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컨트롤 문제입니다. 수많은 비행체가 동시에 떠 있을 때 편대 통합 관제가 필요합니다. 충돌 회피의 자동화, 실시간으로 신규 임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사람은 오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AI가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체계. 우리는 이제 그 체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층권 비행 플랫폼이 동시에 떠 있습니다. 각각이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각각이 엣지 추론을 자체 실행하고 각각이 몇 분 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잠재적 위협이 포착되면 비행 플랫폼 센서가 잡아내고 시스템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AI 에이전트가 맥락을 부여합니다. 현장 담당자는 명확한 근거와 함께 권고안을 받고 곧바로 조치가 실행됩니다. 이것이 현장 의사결정의 미래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층권을 장악하고 군지 비행을 통제하는 때의 논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라이언 하트만의 테크 연설은 기술 증명을 넘어서 전장의 비용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경제적 전쟁으로 향합니다. 현대 방위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은 최첨단 무기들이 각 군과 제조사의 폐쇄된 정원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2023년 미 정부 감사원 보고서가 이 구조를 정면으로 짚어주는데요. 미 국방부는 역사적으로 합동 역량과 상호 운용성보다 각 군대의 각자 시스템을 줄곧 우선시해왔다는 거죠.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데요. 육군 네트워크가 해군이나 공군과 아예 인터페이스할 수 없었고 지휘 권한마저 각 영역별로 따로따로 위임돼 왔다고 진단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데이터 양식, 엇갈린 작전 주기, 결국 현장 지휘관들은 조각난 정보들을 손수 귀어붙이느라 가장 귀중한 결정적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월드뷰가 성층권을 사수하고 자율드론 기업 온다스가 지상과 저고도를 장악할 때 팔란티아의 역할은 명확해집니다. 우주부터 지상까지 분절된 영역을 단 하나의 작업 언어로 묶어버리는 시스템의 헌법을 세우는 겁니다. 전투는 화력으로 이기지만 미래의 전쟁은 파편화된 시스템을 가장 먼저 통합해내는 결정 우위의 그 무엇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그 무엇이 뭔지는 곧 이어질 라이언 하트만의 멘트로 확인하시죠. 다만 이 통합이 진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적 시선도 있습니다. 아까 그 CRS 보고서의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사방에서 전파를 끊어대는 치명적인 전자전 상황에서 적을 찾는 눈과 적을 때리는 주먹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게 애초에 가능하긴 한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략적 가능성의 한계 자체를 부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로드맵은 20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층권은 월드뷰가 맞습니다. 그 아래 저고도와 지상은? 네, 이것이 우리가 온다스와 손잡은 이유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즉시 멀티 도메인 ISR 동맹을 창설합니다. 월드뷰의 성층권 비행 플랫폼과 온다스의 방대한 무인 전력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미래를 가속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다중 영역이며 하나로 통합 조율된 시스템으로 실행된다는 확신.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가 만든 비행 플랫폼, 즉 스트라톨라이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던 바로 그 팔란티어 워크플로우가 이제 다중 영역 전체를 통합 관제하는 중추가 됩니다. 성층권 비행 플랫폼, 그룹 1, 2, 3 무인 항공기, 그리고 우주 감시 자산까지 지금껏 방산업계의 시스템들은 항상 각자의 폐쇄된 정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별도의 도구, 별도의 팀, 별도의 일정. 결국 고객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려고 그 파편들을 직접 끼워 붙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묶는 시스템들의 헌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지능, 단일 통제 화면, 하나의 작전 상황판, 하나의 작업 언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자산을 투입하는 단 하나의 의사결정 루프. 지속성을 원한다면 성층권이 진지를 사수합니다. 정밀함을 원한다면 무인 항공기가 타격합니다. 범지구적 시야를 원한다면 우주가 프레임을 완성합니다. 현장 담당자는 데이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하나, 가장 빠른 속도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투명하게 입증 가능한지입니다. 제가 시작했던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월드뷰는 획기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만들고 탐구합니다. 그 미래는 끊임없는 상황 인식,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 그리고 결정 우위를 필요로 합니다. 전투는 화력으로 이기지만 전쟁은 경제로 이깁니다. 성층권 비행 플랫폼은 저비용이고 끈질기게 버티며 값비싼 특수 무기 없이는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팔란티어와 함께 우리는 그 지속성을 전장의 속도로 치환합니다. 온다스와 함께 그 속도를 모든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성층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